청간사지와 김유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간사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간의 사랑에 관한 기록이다. 남자는 출세를 위해 사랑을 버렸고 버림받은 여인은 절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공한 남자는 훗날 죽은 여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여인의 이름을 따 절을 지었다. 이 신과 같은 이야기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남자 주인공이 삼국 통일의 영혼 김유신이기 때문이다. 김유신이 어렸을 적에 우연히 기생집에서 잤다. 그의 어머니가 나무랐다. 나는 이미 늙었다. 밤이나 낮이나 내가 성장하여 공을 세어 임금과 부모를 명예롭게 하길 바란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천한 아이들과 어울려 기방이나 술집에서 장난치며 논다는 말이냐 하며 흐느끼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유신이 다시는 그 문 앞을 지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어느 날 유신이 술에 취해 집으로 오는데 말이 길을 잘못 들어 기녀의 집으로 이르렀다. 기녀가 한편으로 기뻐하고 한편으로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와 그를 맞았다. 유신이 타고 온 말을 베어 죽인 뒤 안장을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왔다. 기녀가 원망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후세에 전한다. 절은 곧 그녀의 집이며 청가는 그녀의 이름이다. 고려 후기의 문신 이인론의 파한집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청간녀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삼국유사는 원성대왕 조의 원성왕의 왕위계성 스토리에 청간서를 슬쩍 흘려놓음으로써 청간녀에 대한 추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사기와 유사는 삼국통일의 영웅을 한미한 기생과의 스캔들로 폄훼하는 것이 싫었을지도 모르겠다. 김부식은 신라 귀족 출신 집안의 요약자였고 이래는 고려의 국사까지 지낸 고려시대의 스타급 큰 스님이었다. 반면 김유신 스캔들로 까발린 이일로는 시문이 뛰어난 문학가였다. 남녀간의 스캔들을 아무래도 문학가의 몫으로 적당한 소재이다. 김유신은 사랑과 출세의 갈림길에서 거침없이 출세의 길을 택했다. 그가 사랑을 버리고 고등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가게가 겪고 있는 절박성에서 찾을 수 있다. 김유신 집안은 잘 알려진 대로 가야계 출신 진골이다. 그의 정조부는 금강가야 10대 구해왕인데 532년 나라를 신라에 들어 바쳤다. 그 대가로 상등이라는 벼슬을 받고 진골에 편입됐다. 진골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굴러온 돌에 불과했다. 신라의 주류들은 아무도 그들을 인사에 끼워주지 않았다. 할아버지 김무력은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에서의 신라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 진흥왕은 여러 전투에 그를 투입했고 그는 그때마다 수훈을 세웠다. 그러나 여전히 주류 세력으로부터 극심한 견제를 받고 성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아버지 김서연도 주류 귀족 사이에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는 만명부인을 마음에 품다가 야합했다. 만명부인은 진흥의 동생 숙헐종의 딸이다. 신라 최고의 엘리트 가문의 딸이다. 야합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모욕적 언사이다. 삼국사기는 이들의 인연을 야합이라고 기록했다. 짐승들이 덜해서 벌이는 섹스다. 서연이 만노군 태스로 발령이 나자 만명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 숙헐종이 이들의 사이를 알게 됐다. 만명을 별채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출입을 통제했다. 서연은 경비를 깨고 만명을 빼들러 만노군으로 데리고 갔다. 삼국사기는 벼락이 쳐서 문을 깨 부수는 틈을 타 만명이 도망을 쳤다고 기록했다. 그렇게 야합을 해서 낳은 아이가 유신이다. 김서연이 그랬듯이 김유신도 결혼을 통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애를 썼다. 김유신이 김춘추에게 접근해 여동생 문혜와 결혼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보면 첩보전을 방불케 한다. 그는 우선 김춘추와 축국을 하면서 옷구름을 잡아떼고 옷을 고쳐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다. 문희에게 옷구름을 달게 한 뒤 자연스럽게 남녀관계로 발전시킨다. 김춘추는 이미 부인이 있었다. 김춘추에게 별다른 소식이 없자 마당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고 문희를 불에 태워 죽인다는 소문을 냈다. 이 소문이 선덕여왕의 귀에 들어가고 선덕여왕은 김춘추에게 책임을 지라고 추궁한다. 문희는 결국 김춘추의 부인이 되고 왕비가 됐다.
정조부는 나라를 들여바쳐 진골이 됐고 할아버지는 공을 세웠으나 주류 세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신라 최고의 엘리트 가문 사이가 돼 각종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김유신이 조상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어야 할 운명이다. 그는 가감히 청간녀를 버렸다. 그리고 영웅으로 거듭났다. 세월은 덧없이 흘렀다.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렀던 백정노장도 세월 앞에서 무기력했다. 그는 만년에 청간녀가 살던 집에 그녀의 이름을 따 절을 지었다. 말에 목을 베었던 그 자리다. 돌아서던 그의 뒤통수를 보며 그녀가 통곡하던 그 길이다. 청간서는 김유신이 살던 제매정에서 남천 건너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 미터도 안 되는 거리다. 빤히 보이는 거리다. 김유신은 집에서 흔히 보이는 청간녀의 집을 보면서 늘 마음 한쪽이 알싸해 왔을 것이다. 김유신이 만년에 이 절을 지었다는 근거는 1974년 3월 청간사지 동편에서 태대각간이라는 돌조각을 발견한 데 찾을 수 있다. 태대서발안이라고도 불린 태대각간은 신라가 망할 때까지 최고의 간당이었고 김유신 외에는 누구도 이 벼슬을 받지 못했다. 프로야구로 따지면 영구 결번 같은 것이었다. 김유신이 태대각간 벼슬을 받은 해는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해였으므로 김유신의 나이 73세 때이다. 그러므로 김유신이 만년에 이 절을 세웠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누구나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회한 하나는 지우고 싶어 한다. 김유신에게는 청간녀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내내 오래 묵은 상처였는지 모르겠다. 김유신은 태대각간이 되고 5년 뒤 죽었다. 죽어서 흥무대왕으로 추봉됐고 조선시대에 와서 서학서원에 제향됐다.